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나흘간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25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학교 결석률이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던 선박에서 시가 3,600만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이 압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자 UCLA 학생들이 인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전 올림픽 스노보더 출신 선수가 대규모 마약 조직 운영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선수를 FBI 10대 수배 명단에 올리고 현상금을 1,500만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한 타코노점에서 보건국 직원들이 음식통에 표백제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국은 위생기준을 위반한 음식의 재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비밀리에 종전한 초안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작성된 초안에는 러시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9일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 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특히 우크라이나 내 서방 장거리 무기 배치 금지와 미국의 군사 지원 축소 외에도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과 러시아가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상당히 구체적인 종전안이 공개된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작성한 초안인 만큼 러시아의 요구사항이 대폭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계획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방안을 수용하기를 강력히 바란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종전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며 외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Росія повинна усвідомлювати, що за війну, за вбивства не має бути жодної винагороди.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비상당국은 어제 하루 러시아의 공격으로 25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샬럿을 중심으로 주 전역에서 나흘간 250명 이상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는 주 역사상 단일 작전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오늘 웨이크 카운티 공립학교 결석률은 10.79%에 달하면서 총 19,471명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인업주가 운영하는 아시안마트 슈퍼지 마트에서도 단속이 벌어지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충격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We've reached out to the White House. We haven't gotten any word.
We're not hearing directly from Customs and Border Patrol, so we don't know for sure where they're going, how long they'll be here, where else they're going. 조시 스타인 주지사는 아이스 요원들이 무장한 채 도심을 돌아다니면서 무작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바티칸에서 일리노이 주지사와 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로마에서 약 40분간 교황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앞서 미국 내 이민자들이 극도로 멸시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간적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민자 인권 문제와 최근 미국 사회에 번지는 공포 분위기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특히 시카고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의 상황을 설명하며 교황에게 시카고 방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미국 주교회의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한 특별 성명을 언급하며 미국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편 레오 14세는 지난 5월 즉위한 시카고 출신 최초의 미국인 교황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연방해안경비대는 오늘 에버글레이즈 항에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던 선박을 적발해 4만 9천 파운드 규모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박 코카인 압수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시가 3억 6,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resident Trump came into office and made a commitment to the American people to keep this country safe and to stop the cartels and gangs and drug traffickers who have made our country less safe for their own profits and their own well-being. This is what happens, the success that we are seeing here today.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2만 명 이상이 코카인 관련 사망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의 약 80%가 해상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공해상의 마약선에 대해 무력 차단 조치까지 검토하며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UC 이사회는 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6년간 등록금을 고정하고 연간 인상률은 5%로 제한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재정 지원 비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 축소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 감소, 물가와 운영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UCLA에서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지원 비율 감소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UC 시스템 내 23만 6천 명의 학부생을 대표하는 UC 학생회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사회 투표 결과에 따라 등록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애틀란타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애틀란타 소방구조대는 어제 오후 9시쯤 마컴 스트리트 445번지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주민들은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굉음이었다고 전했으며 한 주민은 창문이 날아가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400m 떨어진 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0, 9, and we just heard a boom and the windows burst. We quickly discovered a 3-story apartment building that was vacant under renovation had a gas explosion. Cause of explosion is under investigation until we know the actual cause. 이 사고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사고 당일 오전 가스 냄새가 감지되는 등 이미 가스 누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대피한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마약 조직 운영과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올림픽 스노우보더 출신 선수가 FBI 10대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캐나다 출신 전 올림픽 스노우보더 라이언 웨딩이 연방범죄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살해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증인이 결국 식당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웨딩은 살인과 증인 매수, 협박,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웨딩의 현상금은 기존 $1,000,000에서 $1,500만 상향 조정됐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has raised the reward for Ryan Wedding from $10 million to $15 million. We're offering $2 million rewards for information leading to the arrest of those involved in the murder of the witness. 연방 수사국 FBI는 웨딩이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연간 약 60톤에 달하는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 중 하나를 통제하는 폭력적 범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웨딩과 관련된 35명 이상이 기소됐고 다수의 무기와 약 $320만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웨딩은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 도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리나 경찰국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 달아나는 도난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o avoid any kind of interest in the public, like they're just about to knock on a door, and they will grab the package and run back to their car and drive off. 최근 몬트레이와 살리나스 등 여러 지역에서 택배 도난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은 이웃에게 대신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거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What we do is if we're not going to be here, we know we're going to get a package, then we ask our neighbors to take it for us. So it's a lot of it is communication with your neighbors. 당국은 택배 배송 시간 예약이나 알림 설정 서비스를 활용하고 도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한 타코 노점상에서 보건국 직원들이 음식통에 표백제를 붓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덴버 보건국은 해당 타코 노점상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생 규칙을 위반했고 단속을 피해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녔다며 반복적인 규칙 위반에 강력히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도 위생 기준을 위반한 음식들을 트럭에 싣고 도주하려 했다며 재판매를 막기 위해 음식통에 표백제를 부어 즉시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점상 주인은 이전에 위생 경고를 받은 적이 없고 당시 검사관들이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사진에는 검사관들이 배지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길거리 노점상 위생과 보건당국의 단속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무역 적자 규모가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8월 무역 적자는 $596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7월보다 $186억 달러, 약 24% 줄어든 수치입니다. 8월 수출은 $2,808억 달러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지만 수입은 $3,404억 달러로 5%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특히 소비재 수입이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8월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7,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일본 총리의 발언에 보복하기 위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전격 발표됐습니다. 지난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2년여 만인 지난 5일 첫 수입 물량이 중국으로 떠났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여행 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개봉 취소에 이어 정부 차원의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我还想强调的是，近期由于日本首相高市早苗倒行逆施，在台湾等重大问题上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 일본이 30년간 추진해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막아섰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전쟁을 대비하는 발언이라며 상임이사국 자격이 전혀 없다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정적 대응은 노골적이고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외무성 국장과 중국 외교부 국장의 회담 뒤 공개된 영상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중국 학생들의 오사 운동 당시의 복장을 입은 채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거나 뒷짐을 지며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때맞춰 중국 관영 언론은 2주 전 취역한 항공모함 푸제노가 첫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완료했다고 보도했고, 인민해방군 SNS에는 건방 떨지 말라는 제목의 랩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보이그룹의 이번 달 말 중국 광저우 팬미팅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등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대응은 과거 일제히 침략에 대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를 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의 이름으로 침략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이 사실상 굴복할 때까지 중국의 보복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한 달 만에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은 강도 높은 압박과 함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철회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발언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중국 측에 원활한 수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18일 국장급 회담 후 일본 측이 고개를 숙이는 듯한 영상은 사전 협의 없이 공개된 것이라며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자 일본 재계에선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 현지 주재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중국에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설명이 아니라 발언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추가 조치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관계가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오는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사태를 수습할 기회지만 이미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국무원 총리의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설령 회동이 성사된다 해도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연내 개최가 기대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동안 열리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다카이치 내각에게 주어진 외교적 과제가 될 것 같고, 특히 다카이치 외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에 중국과 오래 교류해온 인사가 없고 중국과 관계를 중시했던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한 것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실어 나르는 폴란드의 핵심 철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는 철로 파괴 공작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보고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우크라이나 인접 도시 루블린을 잇는 철로에서 지난주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철로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가 지나는 곳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철로 파괴 공작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보고 그단스크에 있는 마지막 러시아 영사관 운영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철로에 설치됐던 폭발물은 화물열차가 지나던 중 터졌지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뒤따르던 승객 475명을 태운 열차는 긴급 정차하면서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한 우크라이나 용의자 2명을 특정했지만 사건 직후 벨라루스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10,000명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성탄절 시즌 추가 공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화 등 각종 파괴 공작에 러시아 연관설이 제기돼 영사관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폴란드 내 러시아 공관은 바르샤바 대사관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이어지자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접수된 병역 거부 신청은 3,000건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201건보다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헌법의 병역 의무와 함께 양심적 거부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현재도 병역 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일 정치권은 2027년부터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자원 입대가 부족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독일 음악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젊은 시절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오르간 악보가 발견돼 32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연주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독일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교회에서는 약 7분 분량의 오르간 독주곡 D단조 샤콘과 푸가, G단조 샤콘이 바흐 작품 번호를 부여받고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흐의 미발표 작품이 새로 확인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일인데요. 33년 전 악보를 처음 발견한 음악학자 페터 볼리는 바흐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확연하다며 바흐의 작품이란 점을 99.9%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양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첨단 산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서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 총수들과 UAE 현지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UAE 순방 마지막 날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방산, 인공지능 분야 등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차 사업 규모만 약 30조 원, 최대 150조 원대 AI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우리 기업들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UAE 역시 양국이 힘을 합쳐 새로운 번영을 이루자고 화답했습니다. Mr. Presid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the Republic of Korea spans more than 45 years of diplomatic ties. It is built on shared values, dialogue, partnership, and belief in global cooperation.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기술 공동 개발, 현지 생산까지 협력이 가능하다며 UAE 수출길을 열기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후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2박 3일간의 UAE 일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오찬 일정을 소화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 확대, 문화 협력을 약속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교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히고 저녁에는 재외동포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한국군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넘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을 위한 도발이었다는 게 특검팀 결론인데 북한 기종을 본뜬 무인기를 준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 일대부터 치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년 5월 육사 후배를 드론 사령관으로 앉힌 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작전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합참 의장과 국방장관은 한 달쯤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김 전 처장은 작전 보고서도 아무 권한 없이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작전은 김용현 전 차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기며 본격화됐습니다. 10월 2일 김 전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뿌리치고 첫 번째 평양 무인기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10월 8일 다시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갔고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습니다. 10월 10일엔 평양에 갔다 돌아오던 무인기가 경기도 연천에 떨어졌는데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무인기에 대한 조사를 막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평양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인 원산과 해군 기지가 있는 남포 그리고 개성까지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장비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6년 국내에 넘어왔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복제품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넘겨받고 드론사는 북한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전담팀까지 꾸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능 부족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못했고 김 전 장관은 이후 무인기가 아닌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0월 27일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고 사격에 반대한 당시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대통령과도 얘기했다며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11월 18일과 28일엔 경고 사격을 넘어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오물풍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만을 결정했는데 특검은 원점 타격 시도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 등에 대한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법정에 선 김건희 씨의 모습이 2달 만에 다시 공개됐습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1분 50초만 중계됐습니다. 중계가 끝난 이후에는 재판 중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나가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후에는 침대형 휠체어에 누워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그러면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짙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은 뒤 미간을 찌푸린 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안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첫 공판 이후 57일 만입니다. 다만 김 씨의 모습은 1분 50초 정도만 중계됐습니다. 각종 문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 조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재판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피고인 반론권 제약 문제 등의 이유로 서증 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방청을 온 지지자들이 힘을 내라고 말하자 목례를 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특검이 증거를 설명할 땐 책상에 엎드린 채 고개를 파묻기도 했습니다.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서증 조사가 이뤄지던 중에는 김 씨 측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며 김 씨를 돌려보내달라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정 대신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해 김 씨가 들 것을 타고 나가 쉬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법정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날 재판 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가족과 함께 행복한 땡스기빙 준비하고 계신가요? 풍성한 음식만큼 마음도 따뜻해지는 11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길 때 우리 몸의 혈당도 함께 챙겨보면 어떨까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전당뇨 상태며 이 중 80%는 자신이 위험군인지조차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식사 전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은 양을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드세요. 셋째, 단 음식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온 가족이 행복한 땡스기빙, 건강한 선택으로 오래 지켜가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